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괜히 눈물이 나고 누가 전화해도 받기 싫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런데도 정신과 한번 가보자는 말에는 괜히 마음이 얼어붙고 듣기조차 싫어지셨나요? 내가 미친 것도 아닌데 병원을 왜 가? 정신과 갔다 간 동네에 소문나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봤자 약만 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이 노화하듯 우리 마음도 지치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무료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이 끝나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함은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고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정신과를 가야 하나? 자식들 보기에도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그리고 차근차근 정신과에 가기 전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김정숙 전문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면 다 우울하지, 쓸쓸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시며 지금 겪고 계신 마음의 어려움을 그냥 기분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왜 위험한가요?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치매로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면역력까지 약해져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의욕이 낮아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비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노년기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방치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대표 증상 체크리스트. 혹시 아래와 같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계신가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좋아하던 취미나 일에도 흥미가 없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빠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된다. 밤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자주 깬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력이 뚝 떨어졌다. 자꾸만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화, 외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귀찮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신과에 바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병원까지 가야 하나? 정신과는 좀 무서워요 라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드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상담, 복지관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익명으로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처럼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때요? 이런 말을 들어도 막상 정신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과 갔다가 누가 알게 되면 어쩌죠? 약 먹으면 멍해질까 봐 무서워요. 예전에는 정신과 간 사람을 이상하게 봤잖아요. 혹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진료비도 비쌀 것 같아서 겁나요. 맞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해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첫 발을 떼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그 불안과 슬픔은 더 깊어지고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 오늘은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혹은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도 익명으로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상담 서비스와 심리 지원 제도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병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 근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정신과는 부담스럽고 병원에 갈 용기는 안 나지만 지금 이 마음 혼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병원 전 단계의 정신건강지원 제도 4가지. 무료 또는 저비용. 집 근처. 익명 또는 비노출 상담 가능. 나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첫 번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에 있는 마음건강지킴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정확한 우울증 평가, 전문의 연계 진료, 위기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망설이시지만 막상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네요. 여기는 정신과 같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이용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검색.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지역명.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대표 번호로 전화하기. 어르신 우울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담 진행 방법 안내. 센터 방문 예약 시간 맞춰서. 전화 또는 영상 상담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 가능 여부도 꼭 물어보세요. 비용 대부분 무료. 상담자 심리상담사,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결도 지원. 두 번째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집으로 찾아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든 분들께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 간호사나 상담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 심리 상태, 기본 건강 상태, 복약 관리 등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세요. 방문 건강관리 신청하고 싶어요. 우울감이 심해요. 누군가 집에 와서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등록 어르신, 독거노인 등. 제공 서비스. 혈압, 혈당 등 건강 체크. 심리 상태 확인. 우울증 치매 등 간이 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병원과의 연결. 비용 대부분 무료. 정기 방문 가능. 특히 우울 증상 지속 시 큰 도움. 세 번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 마음건강회복의 장. 상담실이라고 하면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에서는 정말 따뜻한 공간에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요가, 명상, 대화 모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10일 또는 그룹,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활동, 우울증 예방 교육, 정서 순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회복, 친구 사귀기 효과도 큼. 장점.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여서 부담이 적음. 몸과 마음 모두 돌보는 활동이 많음. 치료보다는 회복에 가까운 느낌이라 진입장벽 낮음. 비용 무료 또는 소액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이용 방법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 네 번째 지자체 심리지원 한라인 전화 상담부터 온라인 검사까지. 코로나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심리 방역 차원으로 심리지원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무료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 자가검사, 정서 지원 키트 발송, 전문가 연결 필요시 병원 연계. 확인 방법. 구청 홈페이지 접속 복지건강 정신건강 메뉴. 심리지원, 정신건강상담, 재난심리지원 등 검색. 시군구 콜센터에 전화 문의도 가능. 이 서비스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이 사는 곳의 구청시청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처럼 병원에 가기 전에도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럴 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다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우울감은 더 이상 혼자 이겨내려 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못 잔다. 예전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식욕이 거의 없거나 갑자기 폭식하거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없어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기존에 좋아하던 일에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극단적인 생각이 스치듯 떠오른 적이 있다. 위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방문간호 또는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반드시 이용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상을 한 적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식사량이 거의 없어 체중이 급격히 줄고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진행 중이라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가 하며 자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의지로 해결하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기능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만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세요. 어르신 우울 상담 받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신청. 자녀나 보호자에게 증상 체크리스트를 공유. 한번 전화해보는 것,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치료받고 변화된 시니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상담을 받아도 정말 괜찮아질까?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서비스를 통해 우울증에서 회복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1~2달 전 저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김옥자, 나이 74세 상태, 독거 어르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말수가 줄고 잠도 안 오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웠어요. 딸은 외국에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그저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환정. 동네 이웃의 추천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우울척도 검사 진행, 전화상담주 1회. 2달 뒤 보건소 방문간호 프로그램과 연계. 지금은 매일 20분씩 산책도 하고 간단한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랑 통화라도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사례 2,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 박정규, 나이 79세 상태, 은퇴 후 무기력.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만 때웠죠. 이렇게 살봐야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전환점. 자녀가 지역 노인복지관에 상담을 예약. 미술치료와 음악 집단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점차 봉사활동까지 시작. 지금은 매주 정기적으로 복지관에 나가
후배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제게는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살에 3정신과 안 가도 되더라고요. 내 마음도 건강검진이 되네요. 이름 윤영자, 나이 76세, 상태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로 우울감, 며느리와의 갈등, 자녀에게 말 못할 서운함, 마음에 쌓여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요. 전환정.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알게 됨. 심리상담 5회 무료 프로그램 신청. 이후 복지관 심리교육 수업까지 참여. 지금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고 있음. 내 감정도 병원처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처음 전화 걸 때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늦기 전에 지금 도움을 받는 것, 그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가족 자녀가 할 수 있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노년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병처럼 명확한 증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의 회복에는 가족과 자녀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울해? 라고 묻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일 요즘 어떠세요? 짧은 안부 전화를 자주 걸어주세요. 하루 한 번 단 1~2분이면 됩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밖에 나가셨어요? 어르신들은 긴 통화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연락 오는 것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일정 함께 만들기, 병원이나 센터 방문 동행. 같이 가드릴게요 한마디가 병원, 복지관, 센터 방문의 큰 벽을 허물어줍니다. 어르신들은 길이 낯설어서,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담 내용을 누가 알까 걱정돼서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미 회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산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참 힘드셨겠네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이런 말은 피해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정도로 왜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이런 말들은 자책과 침묵을 만들고 우울을 더 깊게 합니다. 어르신들은 위로보다 경청에 더 큰 위안을 느낍니다. 센터 보건소 정보를 직접 찾아 프린트해서 건네주세요. 여기 전화번호랑 주소예요. 그냥 전화 한 번만 해보셔도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간호팀,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실 정보, 주소, 운영시간, 전화번호, 이용 방법을 어퍼 한 장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건네주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때론 자녀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루틴 관리 도와주기, 약 복용, 수면, 식사 체크.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운동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간단한 건강 루틴을 체크하면서 우울 징후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알람 설정, 하루 스케줄 보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관심은 약보다 더 강한 회복제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당사자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요즘 어떠세요?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긴 어둠 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정신과까진 좀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아픈 건 참을 일이 아니라 치료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우울, 불안, 외로움은 절대로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당연하고 이해받아야 하며 돌봄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도와줄 방법은 이미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3가지. 1. 네이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지역명 검색해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병원보다 훨씬 편안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2. 보건소에 전화해서 방문 건강관리를 신청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한 분, 혼자 사는 어르신은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3. 자녀나 배우자, 가까운 사람에게 요즘 좀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단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몸처럼 치료받아야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